네, 애청자 여러분,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다들 알고 계시죠? 별로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출판가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죠. 근데 이 책이 일본으로 수출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어판 출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어제 또 하나의 뉴스가 겹쳐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 극우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왔던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일본 JP뉴스의 유재순 대표 연결해서 이 현상,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재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그 국내에서는 일본어판 출간 소식이 전해졌는데 일본 안에서도 이 소식이 퍼졌습니까? 네, 아직 일본어판 출판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예. 다만 이 책은 일본 인터넷상에서 한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 안으로 우익 성향의 이제 출판사 문예춘추에서 발간된 예정이긴 하지만 예. 이미 한국어임에도 상당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오. 앞으로 이 책이 일본어판이 출판될 경우 예. 상당히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일본 여러 출판사가 서로 앞다퉈서 자기네가 내겠다고 그렇게 뭐 경쟁 아닌 경쟁을 했다고 하는데 문예춘추사에서 내기로 결정이 된 거래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됐고요. 네. 이영우 교수 측에서도 그렇고, 한국어판이 나오기 전부터 먼저 일본 출판을 염두에 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어 번역까지도 끝낸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 번역까지 이미 끝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아무튼 이 출판에 이렇게 나서는 건 일본 안에서 이게 팔릴 거다, 돈이 될 거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단체 지원을 받아서 네. 여러 가지 운영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일찌감치부터 일본에 먼저 그리고 또 일본인 우익들이 너무 열광하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본에서 먼저 출판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의견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럼 책 기획 단계에서 집필 단계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미 그 기획 집필 단계에서 일본 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왔다는 얘기네요. 정리를 하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지금 일본에서 이런 극우적 시각의 서적들 유통 소비가 꽤 활발한 편입니까? 문예춘추사뿐만 아니라 이런 그 류의 서적들이 네. 일본에서는 대단히 환영을 받고 있지요. 그래요? 왜 그러느냐면 우익들이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혐한 분위기가 정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을 때린다든가 일본인의 분위에 맞게 쓴 책은 더욱더 환영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일종의 일본에 가면 이게 이제 혐한 비즈니스의 소재가 되는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혐한 비즈니스가 시작된 지는 벌써 10여 년이 넘었고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 때리기, 북한 때리기, 일명 한반도 때리기를 하는 내용의 책은 적어도 10만 부 이상이 팔리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출판 단행본뿐만 아니라 주간지, 잡지 같은 경우도 한국 때리기를 할 경우에는 5만 부에서 많게는 10만 부 이상의 판매 부수가 증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출판사를 비롯해서 잡지사까지도 혐한 비즈니스를 반겨하죠. 그 정도입니까? 혐한 정사라고 하는 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한국인 저자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내용의 저서를 썼다. 그러니까 포인트, 방점이 여기에 찍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요. 예. 일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한국인이 스스로 해준다는 거. 네. 그거에 일본 우익계들이 열광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까지도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혐한 비즈니스라는 것이 용어가 생겨났고 최근에 와서는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아무튼 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어떤 공동 저자인 이우연 씨, 이 사람은 지금 일본 우익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하고 이영훈 교수 역시 일본 각지에서 강연 이렇게 돌았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이미 지난 8월 16일 날 BS 후지 텔레비전에 이우연 씨가 출연해서는 내용을 보면 반일 종족
종족주의는 뭐 일본은 절대 악이고 한국은 절대 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까지 그리고 얘기했습니까? 네, 예. 강제징용 노동자 일본 군 위안부는 자발적인 지원자들이고 강제 동원은 있었지만 네. 강제 연행은 없었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네. 임금도 높았고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일했다. 네. 그리고 현 정권은 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가장 반일적인 정부다. 네. 하지만 이 반일에 반대하는 새로운 흐름이 생겼다. 반일 정부는 반일을 이용해서 국익을 방기하고 정치적을 이득을 얻고 있는 정부다라고 비난을 하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일본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본 안에서 네. 그거를 그냥 그 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유통시키고 확대 재생산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일본 우익단체들이 초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 대목에서 지금 그래서 만약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일본어판으로 만약에 번역 출간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가 궁금한데 근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박유교 세종대 교수가 썼죠. 이것도 일본어판으로 출간이 됐었죠. 2015년도에 출판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일본에서 이 책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서는요. 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 언론과 학계에서 역사에 남을 책, 대단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쓴 책이라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역사에 남을 책이라고 했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역사에 남을 명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명예훼손 소송이 네. 일본에도 자세하게 그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예. 제국의 위안부가 일본어로 출판됐을 때는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아사히 신문사가 주는 오사라 기지로 논단상하고 마이니치 신문사가 주는 아시아 태평양 특별상 등 일본에서도 권위 있는 여러 개의 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유아 교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두 신문사가 주는 상은 그러니까 그 출판 서적에 대한 상이에요? 그렇죠. 그 제국의 위안부를 쓴 공로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 이분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 인사겠네요, 그러면? 양심 있는 지식인, 그 다음에 그 객관적으로, 네. 일본에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인정을 받는 학자로 지금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이 그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이 혹시 학술 논문에도 자주 인용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대표님? 이미 논문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위안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논의가 될 때마다 논란이 될 때마다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이 네.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제국의 위안부는 같은 그 일본군과 동료였다라든가 같은 동지 의식을 느꼈다라든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고 애매모호한 그리고 지극히 일본인 정서에 맞게 쓴 이 책이 예. 논란이 될 때마다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래요. 그건 계속되고 네. 있는 현상이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렇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까지 일본어판으로 번역 출간이 되면 겹치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제국의 위안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 역사를 뒤집는 거잖아요. 이영옥 교수라든가 이영훈 교수라든가 이우연 씨 같은 경우는 네. 역사를 왜곡이 문제가 아니라 뒤집어서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징용을 다녀온 그 노동자 피해자들이 당연히 생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를 거꾸로 부인하는 행동을 그리고 그거들이 굳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얘기들을 네. 한국인이 앞장서서 그것도 선동하듯이 일본에서 행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조오래 님이 아침부터 정말 슬프다 이런 문자 주셨고요. 역시 네. 유튜브로 임성린 님도 정말 아침부터 열 제대로 받네요. 이런 지금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혐한 비즈니스를 오히려 확산시키고 부추기는 게 이 이영훈 교수와 그 이우연 씨 일행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입장에서는 더욱 지금 그러게 뭐라 말이에요. 그럴까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감정을 두르고 인터뷰는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반일 종족주의 그 저자 가운데 한 명인 이우연 씨, 이 사람이 네. 일본 극우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유엔 인권 이사에 가서 강제 동원은 없었다는 발표를 했다. 어제 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근데 이우연 씨를 지원한 일본 극우 단체가 ICSA 국제 경력 지원 협회라는 곳인데 네네.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혹시 좀 파악이 됐나요? 아, 네. 이 단체는 그 NGO 단체, 시민단체인데요. 네. 비영리 단체지만 그거는 외연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네. 사실상은 위안부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강제 연행이라든가 일본군 위안부라든가 소녀상을 같은 설치라든가 그런 그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거를 거꾸로 반대하는 부인하는 운동을 세계 해외에 나가서 일본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그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그 우익 아. 멤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 그 국제 경력 지원 협회가 그 정도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당연히 어떤 그 자금도 필요한 건데 뒤에 또 돈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상식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쉬니치 후지기라는 일본인이 있는데요.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번 스위스 가가지고 그 유엔 인권 회의에 가가지고 이우연 씨가 그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강제 징은 예, 없었다라든가 예, 예, 역사 예, 문제를 예. 왜곡을 해서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사실은 이우연 씨가 그 발표하기로 된 게 아니고요. 쉬니치 후지키라는 네. 일본인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으로 신청을 해놓고 이우연 씨가 대신 나가서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바로 일본에 둘이 돌아와서 일본 중의원 회관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이튿날에는 일본 언론에 또 인터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우연 씨가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조차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것도 보통 일본인이 아니라 극우의 앞에 앞장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 한국 역사에 대해서. 네. 그 이우연 씨가 소속돼 있는 낙성대 경제연구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곳이 이제 일본의 연구 자금을 지원받아 왔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 지속적으로 지원한 곳 가운데 하나가 도요타 재단이다. 이런 이야기가 네. 있던데 이 재단은 어떤 곳이에요? 도요타 재단하고 사사카와 재단, 평화재단이 있는데요. 네. 도요타 자동차 회사가 만든 재단이고요. 네. 그렇지만 도요타 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외견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고 다만 예. 사사카와 같은 평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 창립자가 예. 사사카 류이치 회장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은 태평양 전쟁 때 A급 전범으로 3년간 수영 생활까지 한 전범입니다. 아하. 예, 예. 이 사람이 사사카와 평화재단에 신분 세탁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엔 선박진흥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었었고요. 네. 나중에 이 선박진흥회가 문제가 되자 이름을 바꿔서 사사카와 평화재단으로 바뀐 겁니다. 네. 이 사사카와 평화재단이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 NGO와 아까 말씀하셨던 네. 그 단체를 후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일본 안에서 지금 혐한 정서가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 미디어에서 요즘도 여전히 혐한 뉴스가 넘쳐나는 거 맞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한 것이요. 예. 일본 텔레비전이 어제도 그렇지만 혐한 비즈니스를 지상파 방송사가 앞장서서 할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혐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DHC TV 정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말씀은. 예를 들어서 DHC 같은 경우는 처음에 화장품 회사로 시작해서 4년 전에 인터넷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4년 내내 혐한 방송을 일관되게 혐한 방송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들도 늘어나고 효과를 보다 보니까 지상파, 공중파 방송까지도 혐한 비즈니스를 접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방송으로 최근에 있었던 그 한국인 남성이 일본인 여행자 19살 그 여성을 머리채를 잡고 폭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특집을 했을 정도로. 특집을 했어요? 어제 아침에 특집 방송을 했어요. 유명한 그 인기 있는 아침 방송에서. 그래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종이 매체 또 텔레비전, 인터넷 방송 가리지 않고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혐한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 분위기 혐한 정서를 분위기를 어떻게 희석시켜야 될지 앞으로 우리나라가
관심을 두고서 그러게요. 예. 바로 그 점이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인터뷰의 결론이 돼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심사숙고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안의 혐한 정서를 어떻게 그러면 희석시키고 불식시킬 것인가. 이게 또 이제 우리의 고민사항일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한번 저희가 그 대표님 따로 모시고 인터뷰를 좀 그 기약을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JP 뉴스의 유재순 대표와 함께했는데요. 5254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 저자 일본이 오르면 그냥 일본 가서 살지 우리나라에서 왜 산대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